체코어의 특징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체코어를 배우는 거는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체코어가 우리말하고 언어 체계 자체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체코어하고 우리말만 다른 게 아니고 또 영어하고 우리말, 체코어 세 개가 전부 다 다른 체계에 속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열심히 힘들게 배웠는데 체계가 또 다른 체코어를 배우려고 하니까 많이 헷갈리고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체코어가 유난히 어려운 특징 중에 하나는요, 명사의 형태가 변화한다는 거고, 동사도 형태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명사는요, 일단 명사의 성별에 따라서 형태가 바뀌어요. 명사는요, 체코어에서 명사는 총 4가지 성별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성별로만 따지면 3가지죠. 남성, 여성, 중성을 갖고 있는데, 이 남성이 살아있는 생물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물체냐에 따라서 구분이 또 됩니다. 그렇게 해서 총 4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요거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변화 규칙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명사가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7개의 형태로 변화를 하죠. 이런 개념들이 우리말에는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고요. 그래서 어렵고 까다롭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동사는 수, 인칭, 시제에 따라서 또 굉장히 엄격하고 풍부하게 변화를 해요. 그리고 이거는 형태 변화는 아닌데 체코어 동사는요. 이 동작이 완료됐냐 미완료됐냐 아니면 한 번만 하는 일회성 동작이냐 반복해서 하는 동작이냐에 따라서 같은 뜻을 가진 동사라도 2개 혹은 3개까지 동사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따로 외워야 되고 우리는 그게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또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체코어를 배우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명사와 동사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 억울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체코어만의 특징은 아닙니다. 이게 체코어가 유난히 이런 형태 변화가 심해서 그렇지 사실 영어나 우리나라 말도 명사와 동사 때문에 굉장히 골탕 먹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세상의 모든 언어의 특징을 좀 보면요. 세상 모든 언어는 단어를 나열해서 말을 만든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한 말이긴 하지만 이 부분을 조금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을 어법에 따라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말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단어를 그냥 줄줄줄줄줄 나열하는데 불과하다는 거죠. 이 단어는요. 그 단어들이 각각이 본래 가지고 있는 특징에 따라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조사 등등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품사라고 하고요. 품사의 구분 기준은 언어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말에는 조사가 있지만 어떤 언어에는 조사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명사와 동사는 모든 언어들이 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고요. 또 얘네 둘이 중요하다는 것은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품사를요, 우리 사람한테 대입시켜보면, 예를 들어 내가 10대의 여성이다라고 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품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각 단어들이 문장 안에서 어떻게 쓰였느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주어, 서술어, 목적어, 부사어 등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문장 성분이라고 하죠. 10대의 여자가 집에 가면 딸, 학교에 가면 학생, 뭐 누군가의 여자친구 이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역할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처럼 단어도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나눈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단순하고 심플하고 쉬운 이 문장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요. I love you. 나는 사랑한다 너를.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뜻이죠. 이 문장은 사실은 I라는 명사와 love라는 동사, you라는 명사 이렇게 3개의 단어를 줄줄줄줄 나열해서 말을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뭐냐 하면 이 문장 안에서만 봐도 명사가 2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명사가 이 동사를 행하는, 이 동사를 하는 사람이고 어떤 명사가 이 동사를 받는 사람인지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말을 해석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거야 하다 보니까 영어는 이런 규칙을 만들어냈어요. 알았어, 이 love 동사, 그러니까 이 전체 말의 문장에서 이 문장이 어떻다라고 서술하는 역할을 하는 서술어를 기준으로 앞에 나오는 명사가 주어, 뒤에 나오는 명사가 목적어라고 할게 라는 어법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어순이 굉장히 중요한 언어입니다. 우리가 you love me라는 문장을 봤을 때는 똑같이 2개의 명사가 나오지만 이번에는 앞에 있는 you를 주어라고 해석을 하죠. 그래서 너는 사랑한다 나를 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말을 볼게요. 우리말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이 문장을 봤을 때 정말 답이 안 나오는 한 가지 정말 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랑한다라는 이 서술어가 문장의 맨 끝에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술어를 기준으로 명사들이 다 앞에 우글우글우글 모이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순을 가지고 뭔가를 정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서는 명사가 두 개, 나와 너라는 명사 두 개밖에 안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나는 학교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문이 안 열려서 그냥 집에 왔다라는 이 문장을 놓고 보면 나, 학교, 밥, 문, 집 이런 식으로 명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뭘 붙이냐면 이 각각의 명사 뒤에 이 명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딱 맞는 조사를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은는이가는 주격조사, 물론 은는은 주격조사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은는이가가 붙으면 주어, 그 다음에 을을이라는 조사가 붙으면 목적어 이렇게 우리는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문장을 봤을 때 아, 내가 주어고 너는 목적어구나 라고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나를 너는 사랑한다. 이것도 말이 되죠. 굳이 나와 너의 위치를 바꾸지 않고도 이 조사만 바꿔주면 뜻을 얼마든지 다르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 너 똑같은 명사이지만 여기에서는 나가 목적어, 너가 주어로 이렇게 쓰인 거죠. 이렇게 영어와 우리나라 말의 특징을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체계가 다른 이 두 언어에서도 공통점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서술어를 자세히 보시면요. I love you나 you love me나 서술어의 형태가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물론 영어에서는 뭐 3인칭 단수일 때는 동사 뒤에 s를 붙여야 된다는 약간 독특한 규칙이 하나 있기는 하지만 그 어떤 주어가 와도 서술어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you라는 이 주어와 목적어도 마찬가지죠. 똑같아요. I와 me는 조금 달라지지만 여기가 I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cat이라고 하면 달라질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영어의 특징이고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한다라는 서술어는 누가 누구를 사랑하든 간에 변화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 너라는 명사도 형태 자체가 변하지 않죠. 우리나라 말도 예외는 있는 것이 뭐 나는 너를 사랑한다가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나가 내로 변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들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의 체코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야 밀로유띠에 이런 문장이 있다고 볼게요. 나는 사랑한다 너를 이라는 뜻입니다. 띠 밀로예시 문예 너는 사랑한다 나를 이라는 뜻이고요. 자, 이 문장 두 문장을 보면 똑같이 나와 너 그리고 사랑한다 라는 세 개의 단어가 나열이 되어 있지만 형태가 전부 다 다릅니다. 그렇죠? 내가 나는 이라는 주어로 쓰였을 때와 나를 이라는 목적어로 쓰였을 때도 다르고요. 너 역시 너는 이라는 주어, 너를 이라는 목적어로 쓰였을 때 형태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사랑한다라는 서술어도 볼게요. 얘도 내가 사랑한다 했을 때는 밀루유, 너는 사랑한다 했을 때는 밀루예쉬 이렇게 됩니다. 얘 원래 형태는 밀로vat이라는 동사거든요. 요게 내가 사랑한다고 했을 때는 밀루유로 너는 사랑한다고 했을 때는 밀루예쉬라고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나, 너, 그, 그녀, 우리, 너희들, 그 다음에 그들 이 6가지 경우에 따라서 동사가 다 변해요. 그러니까 체코어가 이렇게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체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 서술어 자체가 주어의 그 인칭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굳이 강조하지 않을 거면 야, 띠 이런 말은 아예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밀로유띠에 나 너 사랑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체코어는 각각의 단어들 자체가 쓰임에 따라서 삭삭삭 변하기 때문에 어순이 굉장히 유연한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특정 규칙은 있겠죠. 그런데 영어보다는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전달하려는 그런 정보들을 뒤쪽에다 놓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코어의 간단한 특징을 살펴봤고 명사와 동사의 형태 변화 때문에 우리가 체코어 배우기가 조금 어렵다. 그리고 명사 같은 경우에는 성별도 나뉜다.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러면 각각의 명사와 동사들의 특징, 그 다음에 성별은 또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 다음에 격변화라는 건 도대체 뭔지 이런 것들은 다음 영상에서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요.